해지 보겠습니다. 해지는 자, 기본적으로 해지 절차를 엄격히 해서 제한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용적 정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건 몇 조다? 14조. 얘는 몇 조다? 12조 1항. 그 다음에 시행령 13조 1항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자, 얘는 절차만 정하고 있는 거예요. 절차. 그죠? 내용을 따지기도 전에 일단 절차 단계에서 커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얘 위반이면 바로 해지의 정당성 있죠? 요걸로 그냥 잡아줬었어, 옛날에는. 근데 최근에는 이 단순 절차 위반했다고 그래서 위법성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정위의 입장이 약간 선회를 했어요, 사실. 해서, 근데도 좀 왔다 갔다는 해요. 이렇게 보면, 무슨 죽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에서 절차 위반을 했어요. 비슷한데, 이제, 묵시가 갱신이 됐는데, 그죠? 갱신이 됐는데, 이런저런, 공급 거절도 하고, 그 다음에 지원도 안 하고, 또 해지한다고 해지 통보 날려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즉시 해지 사유도 아니었는데, 그런 사안에서 절차 위반은 명확히 잡혔어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내용적 정당성까지 부여돼서 제재를 받느냐, 이게 쟁점이 됐었거든요. 그 사안에서, 기존까지는 사실 절차 위반이면 말씀드렸죠. 부당성은,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의 위반이라고, 그죠? 위반이어서 부당하다고 바라봤다가 여기에서 이것만 따지지 않고 이것 플러스 다른 것도 따지고 얘는 들어가고 다른 이런저런 상황 사정 따지고 그 다음에 즉시 해지 사유도 아니고 몇 가지 쭉 따진 다음에 부당하다고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무슨 김밥 사건에서는 바라보지 않았어요. 부당하다고. 또. 해서 이제 이게 절차 위반은 있지만 바로 내용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결론이 제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재가. 당사자 간의 효력이 바뀐다 그건 아니에요. 제재가 없어지는. 그래서 왔다 갔다 조금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제 관련해서는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두 개가 섞여요. 많은 경우에. 두 개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해지가 나오면 첫 번째로 이제 이 절차 위반을 따져야 되거든요. 해지는 절차 위반. 그 논리 툴이, 해지가, 정당한 해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가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야 돼요. 절차적 정당 유무. 그래서 정당하나 아니나 이렇게 따져가야 돼요. 이게 몇 조다? 1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자, 절차적 정당성 14조 몇 가지 규정하고 있어요? 14조 조문을 딴딴 잘라볼까요? 핵심적인 요건 기준으로 보통 4개나 5개로 자르는데 뭐 2개를 한꺼번에 묶을 수도 있고요. 별도로 할 수도 있고. 가봅시다. 우리 다 조문 공부하셨죠? 자, 14조 정하고 있는 거. 네? 자, 2개월 이상의 기간. 그죠? 2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그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구체적으로. 그죠? 2개월, 구체적으로 적시, 그죠? 그 다음에, 2회 이상.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이거 해야 돼. 해지된다는, 넣어서, 그죠? 서면으로. 5가지. 이 중에 뭐 2개를 하나 묶어서 뭐 4개를 만들던 건 상관은 없어요. 이 5가지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나는 뭐 요건 3개를 하래 상관없어요. 근데 5가지 단어는 다 들어가야 된다. 다시 한번 뭐요? 2개월 이상 기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그 다음에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이 넣어서 그 다음에 2번 이상 서면으로 그래서 5가지.
얘를 다 지켰어. 얘를 다 지키면, 여기, 그죠? 지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 절차적인 정당한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 단계 따질 게, 그 다음에 내용적 정당성 따진 거예요. 내용적 정당성. 몇 조? 12조 2랑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쭉 가보겠습니다. 정당하냐? 아니냐? 정당하면,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내용적으로 정당하면, 이제 해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해지. 유효한 해지가 되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잖아요? 자, 절차는 지켰어. 5가지 쪼개서. 그죠? 근데, 이 내용적 정당성이 없어. 그죠? 자, 해지가 되는 거리 가지고 해지를 해야지. 쉽게 해서 이제 일회용품 안 썼다고.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넣었고. 그죠? 내 말 안 들었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점주님, 제가 기분이 나쁘니까 제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해주세요. 또 2달 후에. 점주님, 제가 기분이 나쁘다고 했는데, 아직 시정을 안 하셨네요. 시정 안 하시면 해지될 수 있어요. 쭉 하면서 이렇게 2달 후에 몇 번 하고, 제가 기분이 계속 나빠서 해지합니다. 내용적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죠?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디로, 자, 12조 1항에 불공정행위로 간다. 그죠? 불공정행위로 된다. 그죠? 해서 제재가 따르겠죠? 여기. 그 다음에, 자,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없는 경우는 바로 뭐다고요? 해지가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죠? 해지가 무효해서 계약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이 경우는 하나 더 따져볼게. 해지가 무효잖아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솔직히는, 해지가 무효잖아요? 해지 무효면 해지가 아니잖아. 그죠? 해지 무효니까 해지가 아니면 12조로 가면 돼, 안 돼요? 12조 가면 해지가 아닌데 왜 부당한 해지가 나와요? 원래 안 되겠죠, 개념적으로는. 그죠? 근데 이제 실제 현실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는 공급을 안 해버려. 공급 지원 같은 걸 아무것도 안 해줘 버려요. 본사가 해줘야 되는 거를. 그럼 실질적으로 사실상 해지 상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12조로 검토를 해볼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좀 빨리, 액션을 좀 빨리 했어. 그죠? 며칠 이후에, 쉽게 해서 오늘이 오늘이 예를 들어서 1일이라면 한 달 후에 해지하겠다고 해지 통보를 했네, 본사가. 근데, 이거 절차 지켰어요. 그죠? 지켜서 해지 통보를 했네. 근데 내가 그 해지 시점이 되기 전에 미리 다투어. 너 부당한 감액에 해지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는 만약에 이 단계 타고 가면 이 12조 1항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이제 사안이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됐을 때 이런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무효가 되면 다시 한번 여기서 12조 1항 문제는 12조 1항이 부당한 감액 해지는 검토를 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무효라고 곧바로 12조 1항이 되는 건 아니다. 그죠? 해서 해지 관련해서 이제 쟁점 문제가 나오면 쟁점이 그냥 2개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절차 위반이 나오면. 절차 위반이 나오면 해지가, 자, 얘 쟁점 하나 14조를 쭉 다뤄야죠. 아까 그 쟁점을 따로 뽑아서 해지의 절차 형상성이 문제가 된다 해서 그 쟁점을 끄집어내서, 그죠? 14조 써주고 요건을 5개를 나눠서 써준 다음에 평가를, 이것성 판단을 쭉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봐야 되는데, 얘 하고 나서도 또 12조가 문제될 수 있다. 이 12조가. 그죠? 공정위도 이제 좀 그런 경우 왔다 갔다 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명확히 이제 자, 원칙적으로 이 도식을 타고 갑니다. 가지만, 그리고 여기에 이리로 가면 12조를 사실 다루기는 굳이 써줄 필요는 원래 없는 거죠. 그죠?